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통정 허위 표시를 이유로 한 무효 판결의 확정과 선의의 제3자 여부. 자,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책 부동산 분쟁의 쟁점 2판 241쪽에 나옵니다. 그림 보시면 갑과 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이 미국으로 이민을 갈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이 자신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을에게 재산 관리 목적으로 가등기를 해놓습니다. 자, 재산, 부동산 관리 목적으로 을에게 가등기를 해뒀다. 부동산 관리 목적으로 소유권은 그대로 갑이 갖고 있으면서 실제는 매매예약 가등기 상황이 아닌데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두었다는 거죠. 이걸 가장행위, 통정 허위 표시, 짜고 치고 해놓은 행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무효입니다. 나중에 가등기를 했는데 을이 가등기 권리를 주장하면 야 이거 원래 가짜로 해둔 거잖아 이러면서 갑이 을에게 그 가등기 말소를 청구를 하면 갑이 승소를 합니다. 이걸 가장행위, 통정 허위 표시, 무효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를 믿고 저기 나오는 매수인 원고 같은 사람이 등기를 넘겨가거나 아니면 통정 허위 표시를 믿고 원고 같은 저 매수인들이 나 믿었다. 나는 이게 진짜 권리인 줄 알았다. 의뢰 권리가. 그 의뢰 권리를 기초로 내가 어떤 새로운 권리를 취득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매수인과 같은 원고들은 그대로 통정 허위 표시가 무효가 아닌 걸로 자기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통정 허위 표시의 선의의 제3자, 통정 허위 표시를 모르는 제3자는 보호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안은 아주 독특한데 갑이 을에게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고 실제는 재산관리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통정 허위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효입니다. 이 가등기는.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을이 이 가등기 무효인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합니다. 갑이 한국에 없다 보니까 송달을 받지 못하죠. 소장을 송달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시송달 판결을 하는데 이렇게 공시송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고 나서 을이 본등기를 해요. 본등기를 했다는 것은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을로부터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합니다. 자, 원고는 이 부동산 내 거야. 나는 통정 허위 표시의 제3자로서 보호돼.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과연 매수인 원고가 보호될까요? 원심에서는 보호된다는 걸로 한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는 보호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이 추후 보완 항소를 합니다. 이 공시송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갑이 공시송달, 그러니까 정상적인 송달을 못 받았죠. 이런 경우에는 그걸 이제 그런 내용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를 통해서 갑이 승소를 했습니다. 갑이 을에 대해서 소송에서 이거는 소송 이제 을이 제기한 소송을 갑이 대응해서 이긴 거죠. 자, 이렇게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겼는데 문제는 가등기만 통정 허위 표시이고 본등기는 지금 제가 제목에 쓴 것처럼 무효 판결이 확정된 거죠. 이때 매수인과 같은 사람이 통정 허위 표시의 제3자로서 보호가 되느냐? 자,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심에서는 보호된다고 그랬지만 대법원에서는 보호가 안 된다 이렇게 봤어요. 대법원 그 이론이 굉장히 치밀한데 갑이 을에게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고 또 갑이 을에게 매매예약 가등기에 따라서 본등기까지 해 주었다면 그러고 나서 본등기를 보고 매수인이 부동산을 샀다면 매수인은 제3자로서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등기 상태에서 매수인 원고가 살 수는 없죠. 가등기 상태에서는 을에게 소유권 넘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가등기 지위를 뭐 넘겨받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하기 좀 어렵고 일단은 매수인이 그러니까 을이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한 항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무효 판결이 떨어졌어요. 가등기가 무효다. 이렇게 판결이 떨어졌어요. 자, 이 상황은 지금 이게 을이 등기를 어떻게 한 거냐면은 본등기 이행하라는 소송을 공시송달 판결 받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승소가 됐고 그 승소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송달 증명, 뭐 확정 증명 이런 것 띈 다음에 본등기를 했는데 나중에 추한 항소를 통해서 그 본등기가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본등기가 된 그때의 원고가 산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보호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본 게 아니죠. 어쨌든 추한 항소를 통해서 현재 원고가 등기가 되어 있지만 추한 항소를 통해서 갑과 을 사이에 가등기가 무효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안은 가등기는 통정 허위 표시지만 본등기는 위조를 통해서 을이 등기를 한 거와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위조를 통해서 을이 등기를 했을 때는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원래 위조는 뒤에 계속적으로 등기가 뭐 100차례 뭐 위조되고 나서 위조 서류를 통해서 매수인 또 매수인 이런 사람들 전부 등기가 무효입니다. 우리가 이제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어떤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등기들이 그 다음에 이전 등기들이 전부 무효가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통정 허위 표시나 지금 오늘 배우는 통정 허위 표시나 그다음에 사기 취소 그다음에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아예 중간에 위조가 개입된 것과 마찬가지로 본등기까지 통정 허위 표시라면 원고가 보호되겠지만 가등기만 통정 허위 표시고 그 이후에 본등기는 무효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조돼서 본등기로 넘어간 그 사례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원고를 보호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통정 허위 표시를 이유로 한 무효 판결의 확정과 선의의 제3자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